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신작 TV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지크 악스의 주인공 기체 지크 악스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본편이 아직 별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그리 많지 않지만 또 이렇게 별 정보가 풀려있지 않은 때야말로 우리 같은 오타쿠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나름의 설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정보를 쥐어짜서 기체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을 말씀드려보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디자인과 기능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지만 저는 이 지크악스가 0083에 나왔던 GP02 사이사리스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본편에 나온 이 주인공 기체의 모습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 오늘은 지크악스, 그러니까 이 건담이 이 세계에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제가 떠드는 내용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전부 헛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온이 승전한 우주세기 85년을 배경 삼은 이 평행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미뤄두고 정사세계의 역사를 빠르게 찍어 먹어 봅시다. 1년 전쟁에서 승전한 지구 연방에게 우주 곳곳에 퍼져 있는 지온 잔당의 존재는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쟁이 끝났음에도 연방은 전력 향상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고 또 자체적인 개발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민간 기업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와 손을 잡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기체를 개발하고자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온의 기술을 대거 주워 먹으며 순식간에 덩치가 커진 방산 기업 에너하임은 연방의 수주를 받아 신형 건담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4대의 건담 타입은 각각 다른 설계의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발 시점을 생각하면 하이엔드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 너무나도 과한 오버스펙으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주연 기체들의 말도 안 되는 하이스펙은 스타더스트 메모리가 팬들에게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정도로 과한 성능이 들어간 기체를 개발한 것은 연방이 이 강력한 기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쟁 억지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1호기는 범용 기체였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핵무장 건담인 2호기와 덩치와 화력으로 따지면 함대 몇 개를 혼자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3호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적군을 움츠려들게 하기 충분했을 테니까요.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기이동 강습형 4호기를 연방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강습형이라는 건 실전에선 강력할지 몰라도 존재만으로 억지력이 될 만한 컨셉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온잔당이 핵무장형인 2호기를 훔쳐가서는 역으로 이걸 연방 함대에다 갈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이 건담 타입 기체들의 모든 역사가 말소되었으며 반지온 사상으로 똘똘 뭉친 티탄즈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온의 뿌리까지 도려낼 생각이었던 티탄즈가 개발한 신형 건담은 에너하임제 건담들과는 달리 과도한 하이스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실전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기체로 설계되었는데 이걸 또 에우고가 훔쳐가서 협력사인 에너하임에다가 무버블 프레임을 넘기면서 자신들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가변형 기체 제타 건담이 완성되기에 이르는 것이죠. 자, 이외에도 정사에 등장하는 건담 타입 기체들은 많지만 아무튼 퍼스트 건담부터 시작하는 건담 계열 기체들은 모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스트나 마크2처럼 곧장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 고성능을 추구하긴 했지만 범용성에 집중한 경우고, 두 번째는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실험적으로 넣어서 원오프 기체로 만들어진 제타 건담 같은 경우이며, 세 번째는 동시대 기준 특출나게 뛰어난 성능을 집어넣어서 평시에는 그 존재 자체가 전쟁 확산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크게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사이살리스나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정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신작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지크악스의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일단 지난주 우리는 이 영상에서 신작 애니메이션이 우주세계 냉전 상황을 그려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인공 기체 지크악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것이 냉전 상황에서 개발된 기체라는 것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년 전쟁에서 승전해 지구연방을 지구로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우주를 통일해내지는 못한 지온의 입장에서 자신들과 뜻이 다른
콜로니 국가들이 쉽게 말해 함부로 개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을 텐데요. 실제로 작품을 보면 엄연히 적국도 아니고 전쟁 중도 아닌데 지온의 파일럿을 구속한 사이드 6가 얘를 두드려 패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었을 정도로 지온 공국의 위험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사에서는 지구 연방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도 캠퍼 한 대에 탈탈 털렸던 걸 생각하면 사이드 6가 진짜 많이 크긴 했네요. 뭐 아무튼간 지온 입장에서는 많이 껄끄러워진 상황이었단 얘긴데 이게 안이 꼽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신형 기체를 양산한다든지 군사력을 확장하는 액션을 취했다가는 불필요하게 지구 연방을 자극해 본국에 피해가 오는 대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온이 전후에 계속해서 개발 중인 사이코뮤가 이 적절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 냉전 시대의 핵무기가 그랬고 또 정사의 우주세기 83년 개발된 시작 건담들이 그랬듯이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병기로서 말이죠. 특히 이 세계에서는 1년 전쟁 후반 샤의 붉은 건담이 일으킨 사이코뮤 폭주 현상 제크노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이코뮤 탑재 모빌 슈츠는 언제든 제크노바를 일으킬 수 있는 핵무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자, 오프닝부터 밀고 있는 이 신규 기체와 사이사리스의 비슷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1년 전쟁의 마지막에 지구연방이 항복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던 대폭발 제크노바는 2차 대전 종전을 상징하는 핵무기와 닮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계에서도 강력하게 묘사되는 동시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이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들고 나왔던 사이사리스와 다르면서도 비슷하게 이 지크악스는 사이코뮤로 기체 전체를 움직이는 오메가 사이코뮤가 탑재되어 제크노바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또 지구연방에서 생산해 지온 잔당에게 탈취당했던 사이사리스와 반대로 이 지크악스는 지온에서 만들었지만 중립군인 사이드 6의 소녀에게 강탈당했다는 점도 재미있는데 이미 극장판과 본편에서 지크악스와 붉은 건담이 서로 사이코뮤 공명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왔던 만큼 부대의 건담과 제크노바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주인공들과 그걸 가지려는 여러 세력들의 충돌이 이 작품의 초반부 주요 갈등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 이 세계에서는 키시리아가 살아있는 것이 확정되었고 기렌 또한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1년 전쟁 시기부터 있었던 이 현실남매의 못 말리는 집안 싸움에 이 위험한 기체들이 얽히며 정치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전개될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이번 주 영상에는 이미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지크악스를 조립하는 부분이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제가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짧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은 감사하게도 제가 올해 장가를 가게 되어서 요즘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제가 결혼할 때까지 좀 사정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또 웨딩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영상 편집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또 짧은 영상이라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유한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